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4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좀 나름 공을 들인 12월 월간 시황과 2024년 연간 시황을 좀 미리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큰 틀의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고,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카페 가시면 2024년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잘 버티고 있죠. 윗꼬리 음봉의 어떤 고점을 좀 징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패턴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아랫꼬리 양봉을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좀 받아치고 있고, 결국은 이 자리는 다시 안 올 자리는 아닐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식으로 가든 올라가서 꺾이든 여기서 꺾이든 다시 내려올 자리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뭐 지금 당장의 흐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변곡자리라고 보고 있고, 어찌 되었거나 확률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을 좀 받는 구간에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는 사실 미국 시장의 흐름보다 한국 시장 같아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와 장기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좋은 이벤트나 뉴스가 없었는데, 이 흐름들이 과연 2차 전지를 다시 자극할 것인지. 물론 그러니까 이 흐름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사실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딱 숫자로 계약으로 이렇게 딱 표현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필요하다라는 시점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표현을 했었죠. 에코프로 BM 혼자 움직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쟤네만 혼자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 미리 알고 있는 쪽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와 무관하게 과연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흐름과 이차전지의 흐름을, 그러니까 얘네는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도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러니 누가 봐도 쟤네는 이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애들은 뭔가 알고 매수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얘가 도저히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때렸겠죠.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최근에 계속 이야기 드렸죠. 우리 시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거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공매도, 환매수가 타겟이 되는 그런 압박하는 매수세가 개인 창구에서 들어왔는데, 과연 이러한 타이밍에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 이게 2차 전지가 그동안 공매수들이 좀 버텼는데, 그쵸? 공매도들이 좀 버텼는데 과연 이게 환매수가 들어올 타이밍으로 좀 바뀌는지, 그런 흐름들을 잘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얘네들 어떻게든 단타 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별거 없어요. 시가만 보시면 됩니다. 시가만 지키고 있다라 그러면, 특히나 장 극초반에 예, 쌍바닥 형태로 이 시가만 지켜준다라 그러면 가격 상관없이 들이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거, 반드시 최근에 이 시장의 상황과 함께 기술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죠. 나스닥 30불 선물인데 그쵸, 장 이제 초반에 이제 이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흐름에서 때려 맞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이걸 지켜내서 이 위에서 끝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계속 강조해 드리죠. TMF 어떻게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지금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와 같이 커플링을 만들지 못한다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에는 좀 힘이 남아 있다. 재밌는 거는 기술주 외에 이렇게 좀 개별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우가 최고치를 돌파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촌극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쟤네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2월 시작을 나름 괜찮게 시작을 했다. 이 봉과 이 봉 중에 어떤 봉이 더 셀지를 대결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도 다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좀 더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얘네는 나름대로 지금 마디들을 올라탈 때마다 깨지지 않고 버티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매도를 칠 흐름들은
근거는 없는 겁니다. 다만 반드시 매도를 치셔야 되는 분들이 이 위치에서 윗꼬리 음봉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컷 짧게 잡고 들어가 볼 만하다. 그러니 주말 기관차 방송에서도 제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인버스를 잡을 만한 자리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확 자신이 있어 가지고 말 그대로 저희 가족분들한테 뭐 공식 종목으로 오더를 낼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매도 흐름도 이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시장 막 쉽게 못 밀고 있어요.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내리는 것도 어려운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드렸죠. 아직까지 얘네들이 좀 더 올라와야 될 자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욱이나 더더욱 함부로 곧버스나 매도를 치기 좀 만만치 않다. 얘네들 122평 자리는 올라와야 된다.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말 그대로 2차 전지가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다시 이제 막 갑자기 불붙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공매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쟤네들을 타겟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분명히 최근에 시장을 계속 오락가락 그렇게 좌지우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반드시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노리는 종목의 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저는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